교과서 416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416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오죠? 자, 요게 나올 겁니다. 자, 자, 416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와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항상 초창기에는 뭘 초점을 맞춰요? 용어에다 초점을 맞춰요.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용어를 잡아야 뭐가 생겨요? 응용력이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어는 뭐예요? 공식이야, 공식. 공식은 뭐예요? 무조건 암기가 돼야 돼.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요. 자, 그러면 자, 용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출발은 어떻게 해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바로 지적의 3요소를 배웠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라는 거예요. 등록.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거기 1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지적 공부라는 게 나와요. 지적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초점을 우리가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이미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으니까 지적 공부 그래서 그 옆에도 하나 딱 써놔요. 지적 공부는.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가로 열고 8종류라고 이렇게 써봐요. 8이다. 자, 지적 공부는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법에 규정해 놨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법적 지적 공부라고 이야기를 써요. 그러면 여기 이제 법정이라는 것은 뭘까 될까요? 법정이라는 것은 이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지적 공부는 요 8종류라고 딱 정해놨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정 지적 공부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요 조문 자체에서 우리가 보죠. 자, 토지대장.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등산을 가면 뭐에 산을 타죠. 그러니까 임야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임야대장이 있고요. 그러면 임야대장 와이프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임야도라는 게 있어. 임야도. 그러면 내려왔어요. 토지를 밟죠. 그럼 토지대장이 있다라는 거야. 토지대장의 와이프가 있어요. 무슨 도예요? 지적도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토지를 딱 밟았어요. 공동소유 형태네.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게 있고요. 아파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땅, 대지권 등록부가 있잖아. 자, 비싼 땅은 뭐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저희가 자, 요렇게 정리정돈을 해놓으면 딱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잘라봐요. 여기까지 잘라서 대장이라는 거야. 대장은 몇 종류예요? 4종류라는 걸 잡아야 돼. 가칭 대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장과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장이고, 그러면 요 지적도와 임야도까지 잘라봐요. 지적도, 임야도를. 자, 지적도, 임야도를 요걸 뭐라 그래요? 도면이라고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도면을 딱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도면이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렇게 깔리면 여기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하나 써놔요. 대장 형식의 도면.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고. 자, 대장 형식의 도면이라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도 아닌 것이 도면도 아닌 것이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치를 세어보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몇 종이에요? 7종.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줄을 딱 까놔봐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 적어놔요. 이게 지적 하일. 자, 지적 하일과 관련돼서 요즘은 이제 공법은 뭐예요? 공법. 우리가 사실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도 공법적 측면이 많이 담고 있거든요. 요즘 공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어떨까요? 가로하는 게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가로를 신경을 바짝 시켜라는 거. 요거 포함이라는 것. 자, 포함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라 포함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에 숙지해 둬야 돼.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하일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이 여기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적이 붙어요. 봐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자, 지적하일은 제외된다. 어때? X. 제외된다. 그거 사적이 붙으면 X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는 그러면 뭘까요? 뭘 담아요? 토지를 담죠. 무슨 관계를 담아요? 사실이죠. 사실을 담는다는 거. 그러면 지적 공부도 뭘 암시하거든요? 사실관계를 공시한다는 거. 그걸 공시해야 돼.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도 공시하지만 사실관계가 주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적 공부의 등록상 매년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대지권 등록부에는 뭘 담느냐? 등록되느냐? 그러면 지적대 임야도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그게 매년 하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 3장과 관련돼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 전초전으로서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8종류.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대장, 가칭. 지적대 임야도는 도면이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까지 포함해서 지적하일. 그러면 출제원이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는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착시 현상이 벌어진다고. 자, 뭐라고 써놨죠? 일람도. 여기 안에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기타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항상 여기를 호시탐탐 요 부분을 공략하려고 그런다고.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일람도가 아니라 무슨 도다? 임야도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 여기 봐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뭘로 장난칠까요? 이미 배운 사람은 지상 경계점 등록부로 장난을 친다고. 그럼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예요? 기타 공부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면 항상 눈여겨보실 거는 요 임야도 자리와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이왕 읽을 때 그러면 한번 읽을 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핵심은 뭘까요? 무게중심은 좌표야.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 없어. 그럼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이제 추면 돼요. 좌표 지적, 좌표 면적, 그 다음에 좌표가 모이면 뭐가 될까요? 보호가 모이면 보호도가 돼. 그러면 좌표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걸 그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지적 공부는 그러면 최종 결론은 이거예요. 지적 공부는 뭘 담아요? 사실관계.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또 해보죠. 자, 지적 소관청이란 봐봐요. 의심을 한번 해봐요. 책을 읽을 때. 자, 소관청인데 왜 지적이 붙었을까? 항상 고민은 거기서부터 발전하는 거야. 모든 학문은 실력이 붙는 것은. 그러면 지적 공부라는 것,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이렇게 줄쳐놔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줄쳐놔봐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요거예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뭐예요? 지적소관청이야.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지적소관청이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뭐가 될까요? 지적소관청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이번에 자,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도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어요. 어떤 문제냐? 바로 봐봐요. 다음 중 다른 것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는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 옆에다 하나 딱 써요. 자, 서울시라고 써봐요. 서울시. 자, 서울시장은 바빠요, 안 바빠요? 역시 바쁘죠. 그러면 서울시장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청에 가서 뭐예요? 지적 공부를 발급해 주세요. 그럼 발급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뭐라고 답변할까요? 저희들은 취급을 안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또 뭐가 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사퇴질이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오세요. 제가 뭐예요? 핸드폰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 민원 24시에 가서 뭐예요? 요렇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럼 또 확인을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서울시, 서울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장은 특별시장이거든. 그럼 특별시장은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부산시를 한번 써봐요. 부산시. 자, 부산시라는 것은 광역시장이죠.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 그러면 관리를 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수원시장을 한번 써봐요. 수원시. 자, 수원시는 뭘까요? 대도시 시장이죠. 바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외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다음 중 지적소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골라내면 되겠죠. 한번 언제 문해력이 됐나 봐봐요. 서울시 무슨 시장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이야. 그러면 대도시장이 뭐냐? 좀 의문을 가져봐야 돼. 그럼 특별시, 광역시를 제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뭐라 그래? 대도시시장이라. 그러면 요걸 그러면 역으로 이용해서 공부를 하실 때 뭐 외울 게 두 개를 외워야 돼. 외워야 되면 많은 걸 외우지 말고 적은 걸 외우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세종시는 어때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죠. 세종시장은 뭐 포함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세종시장을 뭐라고 해요? 특별자치시장이라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지워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수원시 어때요? 제외되죠. 대도시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제외요, 포함이에요? 제외. 그 다음에 그러면 특별시장은 제외다라는 거야. 제외라는 거야. 자, 그러면 세종시장은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은 포함이 제외예요.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양주시장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양주시장 결론 포함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러면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밑에다 나왔잖아요. 2번 정도 출제됐어요. 자, 그 밑에다 이렇게 줄을 딱 꺼놔봐요. 자, 국가기관의 장의 의미다. 요걸 한번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의 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적소관청을 배웠으면 지적소관청을 써먹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 봐봐요. 봐봐요. 이게 애울 일인지 한번 봐봐. 애울 일인지. 자, 지적공부 읽어봐요. 지적공부 복구네.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할까요? 지적소관청이. 이유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는 누가 해? 지적소관청이. 요 지적소관청은 뭐에 두자라고 했지만 직권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직권으로 지체 없이 복구한다.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용어에서 사실 공부는 용어에서만 모든 걸 적용하면 사실 용어, 목차하고 용어만 해오면 모든 공부 2차 과목은 거진 끝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또 나오는 게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가 아닌 걸 골라라. 긴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공부예요?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뭘 공시해요? 사실관계. 그러면 사실관계가 없는 걸 골라라 이 말이잖아.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 복구 자료가 아닌 거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표시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걔들은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배웠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왜 토지 표시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결론적으로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복구 자료를 외우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부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빨리 그걸 캐치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지금은 지적소관청이라 뭘 관리하는 자다?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 이걸 반드시 생각.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자가 결론적으로 무슨 소관청이다? 지적소관청이야.
지적소관청. 그렇죠. 지적소관청은 의미는 뭐예요? 직권이죠. 그래서 직권 등록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직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직권으로 하면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면 통지사유가 발생할 거네. 그러면 통지사유가 9개 법률에 규정됐는데 결론 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을 회수했으면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써먹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돼. 그게 바로 응용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러면 뭘 관리하는 자다? 지적업무를 관리하는 자.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특별시장, 강역시장, 대도시장은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이렇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는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이 빨리 풀이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지적소관청은 뭘 관리하는 자다? 지적업무를 관리하는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권리에 힘써 사실에 힘써. 사실에 힘쓴다라는 거. 그럼 사실이 뭐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우리 응용을 해봅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뭐가 등록돼요? 토지의 표시, 건축물 표시. 그러면 건축물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해야 하네? 안 관리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자, 토지의 표시는 어때요? 지적소관청이 관리해 안 관리해? 관리하죠. 그러니까 직권정정이 탄생하게 되는 거네. 느낌을 가져요. 느낌. 지금은 우리가 느낌을 가져야 돼. 느낌. 지금은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올해는 하필 무슨 띠예요? 토끼띠네. 토끼띠는 뭐예요? 수박 겉핥기로 공부하거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두 가지를 해요.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필지와 관련돼서 필지는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 자, 봅시다. 필지는 지적의 3요소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요. 지적의 3요소 뭐라고 해요? 토지, 지적업무, 등록. 그렇죠. 토지 등록 단위가 뭐예요? 필지.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줄을 딱 하나 그어놔야 돼. 토지의 등록 단위. 자, 토지의 등록 단위. 이걸 바로 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읽을 때 이게 이제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자, 이제 사각형 하면 안 돼요. 사각형. 자, 요거 그러면 몇 필지? 두 필지네. 누가 나눠놨어요?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은 국가거든.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무슨 개념? 요걸 줄 딱 해놔요. 인위적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인위적 개념. 자, 필지 그럼 봐보죠. 그럼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며 인위적 개념이 아닌 지행학상 개념을 말한다. 어때요? X죠. 무슨 개념이다? 인위적 개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또 항상 장난을 치게 돼 있어. 자, 또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자, 아주 좋네요, 오늘. 진짜 좋네요. 팔도 안 아프고. 자, 그럼 몇 페이지 몇째 줄 이야기도 안 해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제 갑이에요. 갑. 올해는 이제 갑을로 쓰려고 그래요. 작년에 이제 작년에 저도 피드백을 다 하고 있어요. ABC로 하지 말고 갑을병으로 해달라니까 갑을. 자, 여기가 뭐예요? 갑을이네. 자, 요거 몇 필지예요? 두 필지죠.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만약에 갑이 아닌, 을이 아닌 갑이라면 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러면 여기 동일이네요. 동일. 그래서 동일이 포인트네. 그렇죠. 동일. 자기 책을. 그러면 집안이 연속된 토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토지가 세 필지가 또 있어요.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요 세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 줄잖아요. 집안이 연속돼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요 지문을 읽을 때 두 가지 의미를, 현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네요. 필지의 성립 요건은 뭐 해야 돼?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집안이 연속되면서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가 곧 뭐다? 필지다라는 거예요. 필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응용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응용을 한번 해 봅시다. 자, 갑. 여기 또 갑이에요.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하는 게 뭘까요? 합병이네. 그럼 필지의 승인 요건은 결론적으로 합병의 승인 요건이 되는 거네. 합병의 승인 요건은 동일하게 돼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의미가 파기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필지의 승인 요건은 그러면 합병의 승인 요건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또 이제 여기 출제됐죠. 그러면 요거. 그래서 요거 출처 나와봐요. 소유자. 이 소유자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소유자. 요번에 이제 민법이 또 출제되고 공시법에도 또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시죠.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자, 일단 뭐예요?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필요 없어요. 딱 요거만 체크되어 있으면 돼. 책만 봐도 요분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불합격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 봐봐요. 이렇게 줄이 전부 잡혀 있어. 그리고 우리 모 수강생 형님 누님이네, 누님. 누님 봐봐요. 누님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했는데?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낙서하고 있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자, 그래서 뭐 학원에 이제 3년 전인가요? 앞에 앉은 분이 있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준비 8년을 했다가 떨어지고 오신 분이야. 떨어지고 온 분인데 뭐예요? 책을 제가 여기서 이제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전부 밑줄이 쳐 있는 거야. 밑줄이 커져 있는. 그러니까 그거는 책을 읽는 연습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왜 소유자가 중요하냐? 이 소유자가 중요하냐?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출발해 보죠. 일단은 봐봐요. 자, 이해를 하셔요. 이거는. 자, 갑이. 소유자가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그러면 합병할 수 있네. 필지도 성립할 수 있네.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갑 주인인데. 자,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공통점은 뭘까요? 영입물건이야. 영입물건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부도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민법 문제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것. 저당권. 이게 민법 문제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어디로 연결이 됐느냐? 공시법으로 또 연결이 됐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지상권과 전세권의 일부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하고 전세권 설정된 토지하고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합병을 시켜봐요, 머릿속에서. 요렇게 합병을 시켜봐, 요렇게. 자, 합병을 시키니까 한 필지가 됐죠. 그러면 지상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전세권 일부. 합병이 가능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입물건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죠? 가능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을 궁극적으로 찾아보죠. 지상권을 두 자로 건치면 권리거든. 전세권도 권리거든. 그러면 필지가 성립하기에는 권리관계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OX, X.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 자, 그러면 작년에 출제된 거 우리 공시법에서 한번 봐요. 자, 부동산 일부,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공시법 문제거든. 부동산 일부에 처분 권능이 있는 것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유권은 그러면 어때요?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절차를 밟아야 돼?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 거야. 분할 절차를. 그래서 왜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 소유자를 그래서 별표시해 놓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렵게 출제돼요. 필지란 지번부여제한의 토지로서 권리관계와 용도가 동일해야 되고 지반이 연속돼야 된다. 이러면 X라는 거야. 그래서 소유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소유자 자체가.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더라도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야 돼. 키워드. 소유자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돼야 되고 인위적으로 구획된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라는 거.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법 배우고 있죠. 그럼 이야기만 하나 더 써요. 필지라는 것은 요 가로 열고 법적 개념이다라고 하나 써요. 자, 법적 개념이다. 자, 필지는 무슨 개념이라고 썼어요? 법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 자, 법적 개념이다. 자, 그러면 소유의 관점이라고 써요. 소유의 관점. 자, 소유의 관점이다. 소유의 관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또 봐봐요. 자,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그러면 무슨 제도일까요? 그럼 요거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썼는데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법. 그래서 법적 지적, 법지적이라는 거예요. 법지적. 여기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소유지적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유지적이면서 결론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법지적, 소유지적. 그러면 이제 만약에 상식적으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다음 중 지적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리는 발전 단계의 다른 분류로서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목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OX, X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법지적, 즉 소유지적,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지적, 소유지적은 어디에서 나오냐? 필지 개념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야.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법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소유의 관점이고 그래서 즉 인위적 개념이며 토지의 등록 단위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이면에는 항상 잘라놓고 핵지를 한 번 더 상기를 시켜놓으라고. 핵지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자 돈이라고 써요. 돈. 그래서 핵지는.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한번 강의를 한번 쫙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핵지라는 것은 가장 마음에 든 게 그 선생님 마음에 든 게 뭐예요? 핵지는 돈을 생각해서요. 돈을 핵지 나간다. 돈은 핵지. 그렇죠. 돈이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돈은 경제적 의미거든. 그래서 핵지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달고 다니라고 필지와 핵지를 같은 한 세트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후보지하고 이행지하고 한 세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는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거든. 그러면 후보지는 뭡니까? 용도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게 후보지야. 이행지는 같은 안에서 노는 게 이행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걸쳐가는 과정이 후보지형이야. 완료됐다면 이행지 후보지의 개념은 탄생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똑같아. 학문이라는 건 똑같아. 저는 왜 그러면 이행지 후보지를 알아야 되느냐? 바로 등록 전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등록 전환. 그러면 전환이 되는 게 바로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기초에서 토지의 개념은 이행지 후보지가 나온다. 이거 똑같아요. 한 과목만 뚫어요. 민법을 뚫으면 전 과목이 다 뚫리게 돼 있어. 학개론을 뚫어도 다 뚫려요. 학개론을.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필지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필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뭐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필지와 관련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지방 부여지역인데. 자, 지방 부여지역은 봐봐요. 자기가 이렇게 세 군데가 줄거져 있다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봐봐요. 무슨 지역이? 단위지역. 요거는 밑줄이야, 밑줄. 자, 요 독리는 뭐예요? 독리는. 이거는 박스야, 박스. 형광펜이 있으면 박스야. 자, 이에 준하는 지역, 그러면 준하는 지역. 그러면 이렇게 의심을 가져봐야 돼. 항상 첫 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방 부여지역을 왜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지. 왜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방 부여지역이란 여기에다 가로 열고 써요.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바로 지방 부여지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독리는 그러면 여기 밑에다 써요. 엄면이 나오면 그동안은 엄면을 가장 우려먹었거든. 엄면이 아니라 독리야. 그러면 앞으로 출제되더라도 요 측면인데 요 측면에서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독리라는 걸 하는. 그러면 만약에 속전속결로 줄여야 돼. 그럼 지방 부여지역이란 자 여기를 확인하라. 뭐라고요? 독리. 엄면으로 나왔다면 찍고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이제 독리가 나왔으면 또 하나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거 단위지역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요 밑에다 써요.
행정구역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행정구역. 행정구역이 아니라 단위지역이야. 단위지역.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살표를 해놔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 동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정립이 되는 거야. 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의미에서 그러면 이 동리는 뭐냐? 그러면 동리는 뭐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위에다가 법정동리라고 딱 써놔요. 법정동리. 그러면 우리가 동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어느 게 행정동이고 어디가 구로.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봐요. 자, 여기에다 이제 조그맣게 이제 쓸 수 있으면 구로동. 자, 가리봉동. 가리봉동. 가리봉동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가산 디지털. 그쪽이 가리봉동이야. 선생님, 그러면 또 가리봉동이 왜 나오고 구로동이 뭘까요? 제2의 고향이 여기에요. 제2의 고향이. 제3의 고향이 마포고요. 자, 그러면 구로동에 처음 이사 왔어요. 그래서 구로동, 가리봉동. 그러면 여기 봐봐요. 구로동 가면 뭐가 있죠? 구로 1동. 구로 이렇게 쫙 나가겠죠. 여기 밑에다 써요. 가리봉 1동. 그렇죠. 가리봉 1동이 있으면 쭉 1동, 2동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정립이 필요해요. 자, 요 구로동이 뭘까요? 이게 법정동이야. 자, 행정 단위로 나누는 게 구로 1동, 구로 2동이 뭐예요? 이게 행정동이라는 거야. 행정동.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요 구로동이 무슨 동? 법정동. 자,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3동이 뭐예요? 행정동이라는 거야. 자, 가리봉동이 무슨 동이에요? 법정동. 그러면 가리봉 1동이 행정동. 자, 그러면 봐봐요.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은, 자, 이제 연습해 볼까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 구로동 단위지역으로서. 그러면 이때는 바로 뭐예요? 이때 구로동은 무슨 동이다? 법정동리가 조심해야 돼. 법정동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구역 단위로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나중에 등기법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구로동 뭐라고요? 법정동. 자, 구로 1동, 행정동, 가리봉 1동, 행정동, 가리봉동, 법정동. 그러니까 동리는 행정동리와 법정동리로 나눠진다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구로동 단위지역. 그러면 이때 동리는 행정동리가 아니라 무슨 동리다? 법정동리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이에 준하는 지역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돼야 되겠네. 자, 여기 밑에다 써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종로구, 종로 1가라고 딱 써놔요. 종로 1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종로 1가니까 요 종로 1가 동그라미, 종로 1가. 자, 종로 1가가 뭐예요? 이에 바로 이에 준하는 지역이거든. 이에 준하는 지역. 자, 종로 1가는 동리는 아니거든요. 동리는 아니야. 동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동리가 아니니까 이에 종로구 종로 1가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돼. 그럼 완벽하게 이제 오늘 정도로 정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번 부여지기란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으로서, 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때 동리는 법정 동리라는 거 기억해 줘야 돼요. 이에 준하는 지역이 종로 1가를 이야기하는. 종로 1가는 동리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니까요. 그러면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써먹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지문. 이제 요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지번은 지적석 한층이 시군구별로 결정한다. OX, X죠. 왜 X예요? 여기가 틀렸잖아. 여기가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 지역별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지번은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석 한층.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 지번 부여 지역이거든. 그러면 지번은 지적석 한층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게 아니라 뭐 부여 지역별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군구별로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거든. 한두 번.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배우면서 지번 부여 지역을 배우면서 지번 부여 기준은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요거는 숙제해야 되니까 자 지번 부여 지역이 시험 문제 나왔다 확인할 거. 독지문 읽어봐요. 독립. 그다음에 단위 지역,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 지번을 부여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번에는 뭐예요? 경계점과 관련돼서 경계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경계점. 자, 경계점이란 요 점자를 우리가 확인해 놔요. 항상 눈으로 확인해 놔. 점. 자, 여기는 뭐예요? 점. 선의 굴곡점. 점 적어놓고요. 자, 작업 형태로 등록되는 점. 요거 점 이게 나오네. 점. 그렇죠. 점.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경계점이 나오면 점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자 2단계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경계점을 이제 그림을 한번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선이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굽었죠. 그럼 선의 굴곡점이 만나는 교차점.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축이 X축, 이게 Y축이죠. 이게 뭐예요? 좌표죠. 좌표라는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이게 직각이에요. 직각. 그렇죠? 직각. 저기 행선이에요, 종선이에요? 행선. 요거는 종선이 되죠. 우리는 몇 차원 지적이 2차원. 그러면 평면직각. 자, 종선과 행선의 교차점이 좌표거든. 그럼 일반인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요렇게 이제 법률을 다시 풀어헤쳐 주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좌표죠. 좌표. 그러면 좌표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표. 그래서 이 좌표를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무슨 점이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출제원이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는 가로를 쳐봐요. 가로. 자, 여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좌표를 가로를 또 쳐봐요. 그래서 이 좌표 도해를 살짝 바꿔치기 하는 출제 경향이야. 자, 그러면 저 문제를 봐봐요.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 좌표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 어때요? X죠. 근데 사실 그건 외울 필요가 없어. 우리 지적 공부를 배웠으니까 여기 봐봐요. 지적된 임야도 공통점. 그림도 짜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 도의 형태로. 그러면 경계점 좌표는 좌표 형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자 의외로 많이 틀려요. 의외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러면 정리가 됐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마음에 이제 준비를 딱 해요. 자, 점이 나왔다. 어디를 확인하자. 점. 그러면 어디로 툭 쳐요? 선의 굴곡점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안 보고 이제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된 임야도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다. 왜 경계점이 선행지표로서 나오는 거냐? 선행지수로서 요걸 잡아내기 위해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이제. 자, 이제 봐봐요. 자기가 이제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사람은 요거는 누구 거예요? 갑.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배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갑필지. 요거는 얼필지. 자, 병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경계가 되죠. 여기 아까 경계점이 되는 거잖아. 경계점. 그럼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경계라고 그러죠. 그럼 경계란 읽어봐요. 무슨 별로? 필지별로. 그렇죠?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게 뭐가 될까요? 경계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요 다음 페이지로 보면 뭘 잡아줘야 돼? 자, 경계를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경계와 관련돼서는 밑에다 써놔봐요. 경계 있어요? 자, 경계란. 그러면 우리 한번 그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경계란.
연결하는 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찾고 싶으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핵심 이론서 417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네 번째 칸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별로? 필지별로. 거기에다 행간편을 딱 깔아요. 자, 필지별을 뭘로 장난칠까요? 지행별로 장난친다고. 지행별이 아니라 여기에요. 요걸 장난을 친다고. 필지별.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직선이야. 뭘로 표시한 거죠? 선으로 표시한 것. 이게 바로 경계야. 자, 그러면 쓰기 싫으면 417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그러면 이제 큰 문제를 본다면 이걸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하게 할 때 실수하지 말 거는 무슨 별로? 필지별로. 자, 필지별로. 자, 필지별로. 자,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그래서 포인트 잡고, 그래서 선으로 표시한 걸 뭐라 그래? 경계라는 거. 그럼 항상 이제 실수하지 말 거는 경계점과 경계를 구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보시죠. 자,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표시.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뭐예요? 사실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현관의 의미를 써봐요. 사실관계. 사실관계. 토지의 표시는 사실관계. 그러면 우리 이제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 뭐예요? 자,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그래? 사실의 등기라는 거야. 나중에 등기법으로 연결돼.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야. 그러면 우리 표제부 등기가 곧 사실의 등기로 연결되거든. 지금 갈 길은 다 알아놨어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실관계죠.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제 자기가 해서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렇죠. 소를 딱딱 한번 꺼놔봐요. 자, 그러면 소지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 요거 이제 뭐예요? 토지의 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 그러면 이제 호시탐탐 노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행간편을 딱 쳐놔요. 작년 모의고사에 또 어떻게 출제되느냐. 요걸 뭐예요? 장난을 요렇게 친다고. 경계점. 경계점. 자, 경계점은 요 앞에 좌표 앞에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제 첫자 따는 사람이 이제 그래서 틀리는 거야. 자, 경계점으로 이제 표시해 놓으니까 봐봐요. 어떤 사람은 봐봐요. 소지, 지면, 경,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계점으로 장난치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또 예로 많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인해 둘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야. 경계점. 경계점은 요 좌표 앞에 생략되어 있다고. 경계점 좌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다 그러면 이제 그만 출제 경향은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출제되겠죠. 자, 첫 번째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 토지 표시상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게 출제 경향. 두 번 출제될 거예요. 그럼 다음 중 틀린 것에서, 자,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의미한다. 어때? X죠. 소유자는 권리관계거든. 그러니까 관점을 우리가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그러면 자,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점 또는 좌표를 의미한다. 어때요? X야. 좌표 앞에 경계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툭툭 치면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지번이라는 거야. 지번. 자, 지번. 어떤 사람은 지번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번 그러면 뭘 기억하십니까? 지번 그러면. 자, 지번 그러면 뭘 생각해? 지번이지. 그러면 지번이 뭡니까? 지번이요, 지번. 이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은 그러면 어디에서 타치하고 와야 돼? 자, 여기에서 잘 봐봐요. 항상 출발점으로 가. 원위치로 가라는 거야.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지적의 3요소부터 출발. 항상 출발은 3요소부터 출발해. 3요소.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토지. 자,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등록이라는 게 있어. 등록.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여기 몇 번지? 369. 그렇죠. 369가 뭔데요? 지번이네. 토지에 뭘 붙였어요? 번호를 붙였네. 이름, 번호. 그렇죠. 그러면 지번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그러니까 줄을 다 꺼놔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그러면 만약에
자, 요즘은 이런 경우에요. 실무에서 뭐예요? 집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예 집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집원이야. 그러면 그 사무실은 장사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집원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바로 뭐예요? 집원이다. 자, 집원은 사람이 갖다 대면 이름에 대등하죠. 갑성아 그러면 예! 갈 사람은 저밖에 없어. 그러면 토지에 집원을 붙이면서 그 토지를 개별하고 특정한다는 게 특징이야.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살을 좀 붙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써요. 바로 특정성. 자, 개별성이야. 특정성과 개별성이야. 다음 중 그러면 뭐예요? 과거에 한번 출제됐어요. 지번의 역할 중, 지번의 기능 중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지번의 기능은 토지의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자, 개별성과 특정성을 부여할 사람은 뭐예요? 요거는 이제 효력까지 연결이 돼. 그러면 지번은 무슨적 효력이 발생하느냐? 대항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 토지, 이 토지를 구별하는 힘, 그걸 뭐라 그래요? 대항력이라는 거거든. 대항력.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개별성과 특정성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봐봐요. 지번 그러면 지번이지. 그러지 말고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번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야.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지번은 사실이야. 토지의 표시. 자, 지번은 사실이죠. 지번 변경이야. 지번 변경은 사실 변경이죠.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죠. 좀 이따 배울 등기 촉탁 사유가 이제 발생하게 되네. 등기 촉탁을 하게 되면 어디가 바뀔까요? 표제부가 바뀌어.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죠? 1개월. 연결이 돼. 자, 생각할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자꾸 써먹을 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 공부를 좀 쉽게 접근해. 근데 오히려 이게 쉽게 가는 거야. 쉽게 가는 거예요. 저도 뭐 쉽게 가는 걸 생각가지고 너무 공부들을 어렵게. 그러니까 쉬운 걸,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부분이 강사를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돼. 기초를 강의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어렵게 기초를 강의하지 않고 몇 개 찍어서 강의하는 사람은 이건 안 좋은 데. 왜 그럴까요? 기본이 돼야 돼. 기본. 모든 게 기본. 근데 봐봐요. 그럼 기초를 설명하고 밑바닥을 설명하면 손가락질을 해. 에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게. 자,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뭐라고요? 지번이야.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자, 지번 변경 시켜봐요, 머릿속에. 369가 370으로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계 변동이 없다면 결론 정리할 필요가 없다. 자, 지적소관청에게 돈 1,000만 원 매겨서 지번을 변경하네. 권한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요걸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요걸 박스를 딱 쳐놔라. 한두 번 출제된 게 아니야. 요거. 용도. 자, 지번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해놔요. 바로 용도 지목이라는 거예요. 용도 지목. 자, 이제 저도 익숙해졌네요.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구사가 되네요. 첫 시간에는 바박거리더니 이제 봐봐요. 바박거리더니. 그러면 무슨 지목이야? 용도 지목이야. 지목은 용도 지목이야. 그러면 출제 경향은 봐봐요. 자, 지목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이름은 틀리라는 거예요. 형상은 지행 지목이거든. 그러면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그러면 토성 지목이라는 거네. 그럼 우리나라 지목의 분류 형태는 용도 지목도 있고 지행 지목도 있고 토성 지목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 지목으로서 지목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늘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용도가 폐기 처분되면 용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늘어만 났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몇 개냐? 옆에다 딱 써요. 28개. 그죠?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지목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성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별. 자, 그러면 봐봐요. 성별에는 그러면 남자 있어, 없어? 남자를 안 그래. 남자라고 안 쓰잖아. 남성, 여성이라고 쓰는 거지. 자, 주차장 용지 있어, 없어? 없어. 주차장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름을 정확하게 지목에 부여된 것만 지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유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유소 용지지. 자, 공원 용지 있어, 없어? 없어. 공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에 딱 이름을 부과한 것만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 문제는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럼 대충 해놓으니까 공부만 해요. 자, 옛날에 감정평가서에 복원을 해놨더니, 문제를 복원해놨더니, 자, 8문제가 출제되거든. 우리 시험범위와 관련돼서 간평에도 출제되는 거. 올해 간평 문제에서 전부 4문제가 그 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출제 기간이 똑같아. 올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 예상을 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목에서 제일 지목의 분류 형태가 아닌 거 방조제 있어 없어? 엇박질르지 말라니까 몰라도 돼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요. 방조제는 지목이 제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방입니다. 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앞으로 이제 알아가면 됩니다. 우리 웃어가면서 하자고요. 자, 부담 갖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영도 지목이다, 그렇죠? 자, 영도. 저기 공무원 연수원 강의 갈 때 이렇게 하거든. 아주 오늘 좋아요.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하니까 툭툭 졸면 던드리고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어요. 아주 좋긴 하네요. 익숙해져 가네 이제.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면적은 뭐에 해당돼요? 가족에 해당돼. 가족. 그래서 이번에 영화 중에 아바타가 나오네. 아바타 2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거야. 가족. 그러니까 면적은 가족에 해당돼. 어떤 사람은 면적 그러면 몸무게 이러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가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이란 여기에다 줄 한번 깔아요. 수평면상 넓이다. 여기서 수평면상 넓이다. 자, 수평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수평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한자 차이가 답이 또 달라져요. 자, 면적이란 수직 면상의 넓이, 이름은 x라는 거야. 수직이 아니라 수평입니다. 자,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자, 면적이란 수평 지적, 평면 지적이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써요. 2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자,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2차원, 3차원, 4차원 지적이 있는데 무슨 지적이? 2차원 지적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입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X네요. 입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없어. 입체라는 것은 몇 차원 지적이다? 3차원 지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말로 표현해 볼게요. 기도 좋아졌는지 익숙해졌는지 봐봐요. 자,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어때?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이다. 어떻게 가요? X가 되죠. 우리나라는 2차원 지적이거든. 그러면 고가도로는 하늘에 떠 있어. 그러니까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지목을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러면 도로법상 개설된 고가도로, 도로법이 들어가줘야 돼. 그 도로법이 들어가줘야 뭘까요? 도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수평면상의 넓이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놓고요. 경계 무슨 별로?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우리가 낯설면 안 되고. 자, 좌표와 관련돼서는 지적 기준점 경계점의 위치를 여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자, 평면 직각 종행 수치로 표시한 것. 이게 좌표야. 좌표.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좌표예요. 좌표. 그러면 이 좌표와 관련돼서는 여기에다 하나 더 써요. 자, 이렇게 하나 써봐요. 경의의 청량이라고 한번 써봐요. 경의의 청량. 자, 이게 이제 도구 이름인데 경의예요. 경의. 그러면 여기 경자가 뭘까요? 경도. 요가 뭘까요? 이도야. 이도. 그러면 경도와 이도가 만났어. 좌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경의의 청량은 곧 원래 좌표를 정하는 청량 도구 이름이라는 거야. 항상 좌표를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좌표. 그러면 일단 개념으로서 평면직각 종행수치로 표시한 것. 자, 경의의 청량을 생각해 줘야 되고 또 하나 생각해 둘 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배웠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생각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때 평판 청량을 사용한다. OX, X. 무슨 청량이? 경의의 청량이라는 거야. 경의의 청량. 요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경도 이도가 만나면 좌표가 형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경인과하고 뭐예요? 좌표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의 표시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보고 이제 봐봐요.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지번, 지적공부에 등록한 지역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 용도 항상 이제 빨리 속전속결로 가는 거야. 용도, 면적 나왔다 여기 확인하고. 자, 경계가 나왔다. 그러면 요 직선 확인하고 선. 이항이 뭐 여기까지 확인되면 이항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도 더 좋고요. 좌표 나오면 항상 평면 직각 종생 수치로 표시한 거. 좌표 무슨 정량? 경의 정량. 자, 이제 계속 이제 익숙해져 가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두고. 자, 그러면 토지 표시와 관련돼서 우리 핵심 이론서와 관련돼서는 417페이지에 있고요. 자, 7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요거는 좀 우리 쉬었다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